많은 분들이 저의 멘탈 관리 방법과 자존감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크고 작은 일들이 저를 무너뜨릴 때가 많은데요. 요즘엔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한번 관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멘탈 관리 방법과 자존감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노트에다가 저의 자존감 관리 방법을 적어놨는데요.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스토리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12살 때 독일로 왔고 학교 생활을 거쳐서 수능을 보고 지금은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저를 무너뜨릴 때가 많았는데요. 타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보인 작은 행동, 하다못해 눈빛조차 저를 불안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제가 스스로 저를 괴롭혔던 적도 있었다는 건데요. 제가 터득한 자존감 지키는 방법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다루는 법.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 뒤에 숨어서 인사만 빨리 하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었죠. 근데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웬걸 발표를 엄청 많이 시키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서 친구들이 수다를 떨거나 웃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보거나 그럴 때마다 저는 내 발표가 재미가 없나? 내 모습이 우스운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되는 얘기가 있나 보다. 재밌는 생각을 하나 보다. 나의 발표는 무조건 지루하고 우습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Emotion follows motion. 이 말이 인상 깊었던 점은 제가 정말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걷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자신감이 드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 말, 상황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 상황에 드는 생각의 이유와 감정을 찾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차이가 바로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친구한테 하듯 나를 대하라. 남과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제가 초라해져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엔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엄청 많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엄청 자주 다니고 이런 걸 보다 보면 지금의 나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실제 생활에서도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시험 점수를 되게 잘 받고 어떤 친구는 인기가 되게 많고 SNS상의 삶이든 아니면 실제의 삶이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일상의 모음집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와 저희 일상의 제일 안 좋은 점을 비교해서 본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착각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비교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그건 잘못된 비교예요. 예를 들어서 쟤는 저만큼 하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해? 저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 벌써 저만큼 성공을 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제자리야? 이런 생각을 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해지고 이럴 땐 당장 이런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람의 재력, 인기, 말투, 외모, 비교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진 못한 점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는 점을 찾았다면 그 점을 목표로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친구에게 말하듯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넌 할 수 있어.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이만큼이나 노력했어. 자기 자신을 코너로 몰지 말고 타인에게 관대한 만큼 자기 스스로의 편이 돼주세요. 세 번째, 나 때문인 경우는 정말 드물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길 가는데 쳐다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예를 들어 나한테도 이상한 냄새가 나나? 아니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자신과 상관이 없는 상황,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을 개인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의 행동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과 상관없는 이유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냥 지나가서 쳐다봤다던가. 사실 저희도 길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반대되는 생각을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답장이 안 온다. 그러면 왜 답장을 안 하지? 내가 싫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반대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아, 맞다. 그 친구가 저번에 정말 바쁘다고 얘기를 했었지. 시간이 없어서 답장을 못 하나 보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진 상처에서 비롯된 행동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